결혼식 일주일 전 건양 본사 지하 리허설홀. 브라이덜 룸의 거울 앞에서 주영채가 베일을 들어 올렸다. 모두가 그렇게 부르지만 베일 아래의 이름은 차정원이었다. 재단사의 손이 어깨선을 고정하는 동안 문틈으로 공난숙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난숙은 익숙한 미소를 걸었고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은 차갑게 닫혀 있었다. 예식은 금요일로 땡긴다.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져.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진짜 주영채 난숙의 친딸는 지금 차정원으로 숨어 살아야만 했다. 그래야 난숙이 노리는 건양의 지분 구조가 매끄럽게 닫힌다. 그러려면 가짜 주영채, 즉 정원이 세훈과 결혼해야 한다. 판은 이미 그렇게 짜였다. 같은 시각 부회장실. 한혜라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오르골과 해진 고민형을 책상 위로 꺼내놓았다. 오르골 태엽을 감자 잊을 수 없는 멜로디가 기계식 톱니 사이로 흘러나왔다. 3번 감고 멈춰야 음이 깨지지 않는다. 20해 넘게 묻어두었던 기억이 정확히 그 자리에서 깨어났다. 고민형 뱃속에 터진 솔기, 왼쪽 귀에 박힌 연한 실밥.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실밥을 만지다 멈췄다. 며느리가 될 주영채가 내민 디자인 스케치의 선, 아이가 그린 것처럼 단호하고 서툰 곡선, 뒷면에 적힌 낙서 같은 서명. 그 선은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 수아가 연필을 잡던 습관과 겹쳐졌다. 저녁 VIP 라운지. 세훈은 결혼식 체크리스트를 읽어내려가며 담담하게 말했다. 드레스 오케이, 피로연 동선 오케이, 주례는 회장님 추천. 정원은 한 항목씩 확정 도장을 찍었다. 확정, 또 확정. 손끝에 잉크가 묻어났다. 문자가 뜨거웠다. 민구 처리 끝나면 연락. 발신자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정원은 휴대폰을 뒤집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유지하는 건 이제 버릇이 됐다. 옆에서 세훈이 무심히 물었다. 요즘 잠은 좀 자? 정원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양평 별장. 창문을 타고 들어온 바람이 바닥의 표백제 냄새를 희석시켰다. 진짜 주영채 지금은 정원으로 살아야 하는 여자가 문턱에서 멈춰섰다. 혈흔은 지워졌고 깨진 병 목의 조각 하나만이 여전히 장판 틈 어딘가에 끼어 있을 터였다. 그녀의 손이 본능처럼 목덜미를 감싸쥐었다. 박경신. 살기 위한 버둥이었고 반사가 먼저였다. 하지만 반사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죄책감은 빠르게 형태를 얻고 공포는 더 빠르게 결심을 굳힌다. 엄마가 말했지.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문고리를 닫았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밤 한혜라의 차가 강변을 따라 달렸다. 조수석엔 오르골과 고민형 그리고 파일 하나. 윤비서가 건넨 CCTV 캡처엔 서로 다른 두 여자가 같은 프레임에 잡혀 있었다. 하나는 본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회장실로 향했고 다른 하나는 백화점 심부름센터에서 택배 카트를 밀었다.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주영채. 헤라는 사진 위에 자를 대고 각도를 맞췄다. 코선, 턱의 각, 귀 라인의 각도.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확인하자. 그녀는 중얼거렸다. 확인, 그리고 보호. 느리게 하지만 정확하게. 다음 날 디자인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한혜라가 들어섰다. 정원은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어머니. 그 한 단어가 입 밖으로 새어나온 순간 정원 본인도 놀랐다. 헤라는 동요를 숨기지 않았다. 차 안이 영채 씨. 잠깐만. 그녀는 테이블 위에 오르골을 내려놓았다. 태엽 3번 멜로디가 흘렀다. 정원의 시선이 오르골로 붙잡혔다. 헤라는 고민형을 건넸다. 어디가 찢어져 있었는지 기억나? 정원의 눈이 고민형 왼쪽 귀로 간다. 여기였죠. 대답은 입보다 먼저 손가락이 했다. 헤라는 숨을 삼켰다. 왜 그렇게 생각했지? 저 어릴 때. 정원은 멈췄다. 이건 함정이 아니라 구원의 유도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구원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문자 한 통이 정적을 끊었다. 별장 주변의 움직임. 조심해. 발신자 주하늘.
정원은 오르골 커버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다. 예쁘네요. 빈티지 좋아하셔서. 헤라는 그 미소가 낯익다고 느꼈다. 낯설미 줄어들수록 의심은 다른 모양으로 살아났다. 모녀의 촉은 때로 증거를 압도한다. 헤라는 질문을 삼켰다. 지금은 아니었다.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날 밤 난숙은 짧고 단단하게 지시했다. 민구는 흔적 없이 내보내. 영채는 조용히 묶어. 정원으로 살아야 해. 한동안 입안에서 이름들이 뒤섞였다. 영채는 진짜 딸이고 정원은 가면의 이름이다. 딸을 가면으로 밀어넣는 것, 딸을 희생시켜 지분을 얻는 것, 모든 계산의 분자는 모성의 언어로 포장되었다. 지분 확보가 끝나면 돌려줄 거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어디에도 닿지 않는 약속이었다. 새벽 주하늘은 주차장 출입 기록을 훑었다. 별장 방향으로 나간 검은 밴, 돌아오지 않은 차.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멈췄다. 그가 구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짜 주영채로 살아가는 정원인가? 정원으로 숨어야 하는 진짜 영채인가? 정의와 사랑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을 때 사람은 보통 사랑 쪽을 고른다. 주하늘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문자만 보냈다. 내가 선택해. 난 뒤에서 잡아줄게. 일요일 오후 본사 로비. 공개 리허설처럼 꾸며진 촬영이 진행됐다. 기자들의 플래시 사이로 세훈이 웃었다. 완벽한 후계자의 미소. 정원은 그의 옆에서 동선을 맞췄다. 손을 잡는 타이밍, 고개를 돌리는 각도, 키스 대신 미소로 마무리하는 거리를 수치처럼 외웠다. 에스컬레이터 상단에서 한혜라가 그 장면을 내려다봤다. 오르골 주머니가 코트를 눌렀다. 헤라의 시선이 두 사람을 번갈아 찍었다. 그때 로비 건너편 유리문에 한 여자의 그림자가 스쳤다. 모자를 눌러 쓴 너무 닮은 그러나 다른. 정원으로 살아야 하는 진짜 주영채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가짜의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게임이 자신도 모르게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돌아서려던 그녀의 발끝에 유리병 목에 작은 조각이 걸린 듯 마음이 휘청였다. 양평의 바람 소리와 표백제 냄새가 도심 한복판에서 다시 코끝을 찔렀다. 정원은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대신 런웨이처럼 뻗은 로비 바닥 끝에서 한혜라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질문도 비난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감정 회수였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다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결의. 정원은 미소를 고정한 채 심장이 두 번 건너뛰는 걸 들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결혼식 공문이 전 임원 메일함에 일제히 도착했다. 금요일 비공개 본식.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혼인신고와 지분 신탁에 관한 문구. 난숙의 비서는 겉봉투를 회장실 커피 테이블에 올려두고 물러났다. 난숙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수정할 부분 없어? 구 실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없어.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끝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가볍게 들렸다. 끝에 닿는 사람과 끝에 밀려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혜라는 그날 오후 디자인실 벽면 보드에서 한 장의 스케치를 빼내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왔다. 초등학생이 그린 듯한 바닷가 풍경. 오른쪽 하단 지워지다 남은 연필 흔적 SUA. 정원이 어릴 적 그린 그림이 맞다면 이건 증거가 아니라 초대장이다. 헤라는 오르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파일을 닫았다. 확신 80%. 남은 20%는 아이의 몸이 기억하는 습관으로 채워야 한다. 헤라는 의전팀에 전화했다. 리허설 전에 신부 손 촬영 넣어요. 그립샷으로. 바느질, 태엽, 단추 채우기 손이 아는 일들을. 끊자마자 난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회장님 예식 전 리셉션 동선은 회장실에서 조정하겠습니다. 헤라는 미소만 남겼다. 그렇게 하세요. 양평 지방도로 검은 벤이 브레이크 등을 반짝였다가 꺼졌다. 소각장 쪽으로 난 길은 CCTV가 없다. 운전석의 남자가 장갑을 벗어 떨군다. 트렁크엔 검은 비닐과 성급히 덮은 커튼이 얹혀 있었다.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썼다.
그 순간 후미에서 하이빔이 2번 깜빡거렸다. 추적이 붙었다는 신호였다. 남자는 핸들을 꺾어 임시 창고 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골목 입구에 다른 검은 차가 가로막고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황 실장이었다. 회장님 지시야. 흔적 제 시간에.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건양과 더크라운 사이 보이지 않는 협력선이 또 한 번 맞물렸다. 같은 시간 주하늘은 택배 사서함 키를 돌렸다. 작은 USB 하나. 메모지엔 짧게 적혀 있었다. 양평 47 로지스캠 복제. 그는 카페 구석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속 프레임이 어둠에 익숙해질수록 실루엣이 형태를 얻었다. 흔들리자 떨어진 병, 그 뒤엉킴 그리고 반사. 하늘은 재생을 멈췄다. 플레이어 타임라인을 2초 되감았다. 병이 깨지는 순간 손이 아닌 팔꿈치의 각도가 확연했다. 살해 의도? 아니다. 방어. 하늘은 이걸 누구에게 보여야 할지 생각했다. 정원에게? 아니면 하네라에게? 혹은 세운에게? 선택지는 곧 관계였다. 그는 결국 USB를 봉투에 넣어 봉했다. 부회장실 전용 위험 방어 은폐. 붙일 수신자 이름을 적지 못한 채 우체함에 넣었다. 손끝이 떨렸다. 본사 38층 의전 리허설. 카메라가 신부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하네라의 지시였다. 단추를 끼우는 손, 라펠을 정리하는 손, 꽃송이의 가시를 꺾는 손. 정원의 손놀림은 빠르고 조용했다. 마지막 컷, 오르골 태엽을 3번 감고 멈추는 손. 스태프들이 컷을 외쳤다. 헤라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숨을 내쉬었다. 기억은 종종 손끝에 거한다. 그는 스카프를 고쳐 매며 문자를 받았다. 부회장실 전용 수취함. 직접 확인 요망. 발신자 미상. 헤라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리를 떴다. 회장실 옆 응접실, 난숙과 진태석이 마주 앉았다. 잔은 비었고 웃음은 의례적이었다. 서류는 깨끗하게, 아이는 조용하게. 난숙이 말하자 진태석이 잔을 굴렸다. 헤라는 눈치가 빠르지. 그래서 더 빨라야지. 두 사람은 오래전의 합의처럼 쉽게 맞아떨어졌다. 태석은 의전팀에게 전화를 걸어 본식 시각을 30분 앞당겼다. 혼선은 곧 통제야. 난숙은 대답 대신 웃었다. 곧 통제는 곧 속어다. 저녁 하네라는 비서동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냈다. 봉인된 USB. 회의실을 빌려 화면을 열었다. 낡은 창틀 흔들리자 사람이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 병이 부서지는 반짝임, 그리고 움직임이 멎는 프레임. 헤라는 재생을 3번, 4번 반복했다. 방어였다. 누군가 자신을 조르자 팔꿈치로 밀치듯 올려치고 병이 부서진다. 헤라는 USB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타이밍은 이제 그녀에게 있었다. 보호의 타이밍, 폭로의 타이밍, 그리고 회수의 타이밍. 예식 전야 본사 옥상 정원. 도시 불빛이 미세먼지 너머에서 번졌다. 세우는 정원에게 코트를 걸쳐주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 끝나면 우린 진짜 시작이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과 끝이 하루 차이로 바뀌는 세계. 혹시 내일 누가 와도 놀라지 마. 정원이 어렵게 꺼냈다. 누가 오는데? 그냥 혹시. 세우는 미소로 덮었다. 난 내 편이야. 그 말은 달콤했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편이 된다는 건 곧 같은 죄를 나눈다는 뜻이니까. 밤 11시 난숙은 진짜 딸에게 마지막 지령을 내렸다. 당분간 넌 정원이야. 언론 노출 금지, 동선 보고 연락은 나로 묶어. 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럼 나는 언제 돌아가? 지분이 정리되면. 그게 언제인데? 곧. 곧은 약속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끝은 없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남기 위해선 모녀의 언어조차 거래가 된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속으로 셌다. 하나, 둘, 셋. 3번 감고 멈춘 멜로디처럼 장치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도망칠 수는 없어도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로비는 작은 정원처럼 꾸며졌다. 플래시, 백합 단정한 서약대.
의전팀이 동선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순간 피아노 선율과 함께 오르골 멜로디가 겹쳐 울렸다. 하네라가 오르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모두가 잠깐 고개를 돌렸다. 헤라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예식 전에 아주 짧은 확인이 있겠습니다. 대본에 없는 멘트. 난숙의 눈썹이 흔들렸다. 세훈이 시선을 들었다. 정원이 숨을 들이마셨다. 어릴 적 오르골을 3번 감고 멈추지 않으면 4번째 톱니에서 음이 깨졌죠. 그리고 고민영의 왼쪽 귀는 헤라는 손짓으로 고민영을 받았다. 여기가 뜯겨 있었어요. 누가 고쳐줬죠? 로비가 고요해졌다. 정원의 목을대가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고 모자를 눌러 쓴 한 여자가 들어섰다. 정원으로 살아야 하는 진짜 주영채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왔다. 난숙의 시선이 번개처럼 튀었다. 의전팀이 막아섰지만 헤라가 손짓으로 막지 말라 했다. 두 여자가 3미터 거리에 섰다. 한쪽은 가짜 이름을 달고 진짜 자리를 향하는 여자, 다른 한쪽은 진짜 이름을 숨기고 가짜 자리로 밀려난 여자. 헤라는 오르골을 멈추고 고민영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수아. 정원의 눈이 흔들렸다. 로비 끝 카메라 플래시가 무심히 터졌다. 헤라는 다시 불렀다. 차수아. 그 이름은 한 사람만의 것이다. 정원이 눈을 감았다. 모자를 쓴 여자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다. 난숙이 비로소 앞으로 2걸음 나왔다. 부회장님, 대본대로 진행하시죠. 헤라는 미소를 지웠다. 대본은 끝났어요. 이제 현실을 시작합시다. 바로 그때 세훈의 비서가 봉투 하나를 들고 뛰어왔다. 부사장님, 긴급 전달입니다. USB. 세훈이 받아든 봉투에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하네라를 보았다. 헤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열어봐. 세훈은 피아노 옆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 속 양평의 밤 반짝이는 병 멈춘 프레임. 세훈의 안색이 사나워졌다. 난숙은 반대로 잔잔해졌다. 유감이네. 유언비어는 늘 타이밍이 나쁘지. 그녀는 미소를 붙였다. 예식 시작하세요. 정원은 그 순간 알고 있었다. 누구의 편에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난숙의 편에 서면 모녀가 무너지고 헤라의 편에 서면 자신이 무너진다. 세훈의 편에 서면 모두가 무너진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로비 전부에 닿았다. 저는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든. 하지만 오늘은 제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난숙의 손끝이 경련처럼 떨렸다. 헤라는 숨을 멈췄다. 모자를 쓴 여자는 2 손을 꽉 쥐었다. 제 이름은 그때 천장에서 스프링클러 테스트 경보가 울렸다. 의전팀의 실수였다. 물방울이 백합과 베일과 오르골 위로 떨어졌다. 음악이 멈추고 발소리와 외침이 뒤섞였다. 혼란의 20초. 그 20초 사이 난숙은 한마디를 비서에게 속삭였다. 퇴장. 세훈의 어깨를 누군가가 잡고 뒤로 끌었다. 헤라는 오르골을 품에 안았다. 정원은 마이크를 놓고 모자를 쓴 여자와 눈을 맞췄다. 둘의 입술이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미안해. 서로에게 한 말이었고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다. 물이 그치고 경보가 멎었다.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각자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세훈이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다들 자리로. 그의 목소리는 상처를 감춘 사람의 그것이었다. 난숙은 미소를 회복했다. 헤라는 오르골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두 여자는 서로를 보았다. 하나는 앞으로 1걸음, 다른 하나는 뒤로 1걸음.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지분표와 가계도와 혼인신고서의 행간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대본은 그렇게 끝났고 현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현실은 누구도 예행 연습하지 못한 멜로디였다. 태엽은 3번 감겼고 이번에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